여러분, 평생 땀 흘려번 내 퇴직금 431조 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6년 봄,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국가가 통합 관리하겠다며 가져가고, 한쪽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 현대차 공장이 멈추고 조선소 수주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국방비조차 제때 못 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예금,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가 통째로 위태롭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숫자와 팩트로 이 엉킨 실타래를 정면 돌파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그림이 선명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장 보러 나가기 무섭지 않으십니까? 10,000원 한 장 들고 나가면 손에 쥐어지는 게 정말 없습니다.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집어들 때마다 세상 물가 참 무섭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지금 진짜 무서운 건 단순히 오르는 채소값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담긴 연금,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은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 그리고 이 나라의 안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26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의 방향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노란봉투법 시행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기업이 파업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지 못하게 되면 현대차 공장이 서고 조선소 수주가 끊길 수 있습니다. 기업이 흔들리면 나라에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세금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기업의 위기는 곧 여러분 주머니의 위기로 이어지는 도미노인 셈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의 퇴직금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431조 원이나 되는 퇴직연금을 한 곳에 모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라가 관리해주니 더 안전하겠지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내 돈인데 정작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못 찾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나라 재정이 바닥나면 내 노후 자금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로 봐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국방비조차 제때 못 주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나라 지킬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감정을 빼고 오직 숫자와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왜 제2의 IMF급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다음 내용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급할까요?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거나 복잡한 정치권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통장, 연금, 퇴직금, 그리고 당장 내일의 생활비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시도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놓인 시간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이 새로운 규칙에 맞춰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기업이 돈을 아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투자부터 멈춥니다. 투자가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나라에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결국 어르신들의 연금과 복지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막연한 걱정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위기 때마다 반복되었던 잔인한 공식입니다. 1997년 IMF 때 기억나십니까? 회사가 문을 닫으니 월급이 끊기고 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충격 때도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숫자들은 이미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는 눈에 띄게 줄었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퇴직금 제도까지 판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31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퇴직연금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겠다고 말합니다. 431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개혁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 돈인데도 내 마음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돈인데 왜 국가가 통제하는가? 라는 이 질문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한 번 바뀐 구조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분기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가 분명해지실 겁니다. 첫째, 어떤 위험이 진짜 실체인지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둘째, 과장된 공포가
정보가 아닌 차가운 팩트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기는 항상 조용히 다가옵니다. 뉴스에서는 단편적인 소식만 전하고 사람들은 체감하기도 전에 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노동법의 변화, 국가재정의 부담, 퇴직금 개편, 그리고 고환율.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파도입니다. 이 파도를 이해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GDP와 기업 투자, 그리고 국가 재정의 실태까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확실한 대비도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팩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 보겠습니다. 그래야 교묘한 말장난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첫 번째 지표는 기업의 투자입니다. 어려운 말로 설비 투자라고 하죠. 이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는 데 쓰는 돈입니다. 마치 농부가 내년 농사를 위해 비료와 씨앗을 미리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래가 불안해서 한국에서는 씨를 못 뿌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두 번째 지표는 수출입니다. 반도체는 좀 나아진다지만 우리 먹거리인 조선, 자동차, 화학 업종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된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 규제에 민감한 업종일수록 변동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비싸집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월급, 내 연금만 빼고 다 오르는 근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지표는 국가 재정입니다. 나라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은 예전만큼 거치지 않습니다. 최근 나라 지킬 국방비조차 제때 못 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왜 나왔겠습니까? 국가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바로 여러분의 퇴직연금입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이 약 4.31조 원입니다. 4.31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 외곽의 30평 아파트를 무려 360만 채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정부가 한데 모아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어야 할 내 돈이 국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노동법의 변화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이 짊어져야 할 법적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파업 한 번에 기업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이 숫자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십시오. 투자는 멈추고 물가는 오르고 나라빚은 늘어나는데 노동 규제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여기에 내 퇴직금 제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안전판이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면 세금이 안 거치고 세금이 없으면 결국 어르신들이 받으셔야 할 연금과 복지가 흔들립니다. 도미노처럼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정부는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통합 관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내 돈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 찾을까요? 이 질문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제도가 한 번 바뀌면 되돌리는 건 불가능해 가깝기 때문입니다. 팩트는 분명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큰 폭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숫자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퇴직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김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부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35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퇴직할 때 손에 쥐신 돈은 딱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에게 이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땀방울이었고 아내 병원비, 손주 학원비,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 같은 비상금이었거든요. 퇴직하고 첫 2년은 참 평온했습니다. 예금이자로 생활비 보태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면서 이 정도면 내 노후는 됐다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2026년 올해 봄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나오고 조선소 수주가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청업체 일감이 불안해지니 평생 몸담았던 현장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김 어르신 귀에까지 들려온 겁니다. 가장 김 어르신을 잠 못 들게 한 건 퇴직연금 제도 개편 소식이었습니다.
국가가 431조 원이나 되는 퇴직금을 한데 모아 관리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보신 거죠.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거 내 돈인데 정작 필요할 때 마음대로 못 찾게 되는 건 아닐까? 결국 며칠 뒤 김 어르신은 은행 창구를 찾으셨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죠. 직원은 아직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김 어르신 눈에는 서류 구석에 작은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제도 개편 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이 짧은 한 문장이 김 어르신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나라를 믿고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손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때 아들은 아버지, 나라가 알아서 잘 안 하겠습니까? 그냥 두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때 회사가 문을 닫고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지던 그 기억, 2008년 금융위기 때 예금이 묶여 고생하던 기억, 그 뼈아픈 경험이 김 어르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늘 조용히 오고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김 어르신은 세 가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퇴직금 일부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옮겼습니다. 둘째, 물가가 올라도 가치가 보존되는 배당형 자산으로 분산하셨죠. 셋째, 국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매달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이 100점짜리 정답이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김 어르신은 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김 어르신의 사례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무작정 시스템을 믿고 맡길 것인지 아니면 변하는 세상에 맞춰 내 소중한 돈을 스스로 지킬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김 어르신은 그걸 본능적으로 아셨던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경제 구조를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 경제와 퇴직금을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시면 지금 대한민국이 왜 위험한지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경제를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엔진은 기업이고 연료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법과 제도죠. 이 자동차가 도로 위를 잘 달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엔진에 힘이 있어야 하고 연료도 충분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위험할 때 적당히 멈춰줄 수 있을 만큼만 작동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를 한번 보십시오.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새로운 브레이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세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브레이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리막길도 아닌데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으면 차는 멈춰버리고 맙니다. 차가 갑자기 멈추면 그 안에 탄 승객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자동차의 승객입니다. 이제 퇴직금을 이 자동차에 실어둔 비상금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나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써야 하는 소중한 돈입니다. 아플 때 내야 하는 병원비,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다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비상금을 누가 관리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대신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못 꺼내 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 자동차 안에 둔 내 비상금을 다른 사람이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정작 급할 때 바로 쓰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자동차의 엔진은 약해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더 강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내가 가진 유일한 비상금까지 내 손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 노후에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는 길은 평평하고 안전한 도로가 아닙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섞인 아주 험한 길입니다. 이럴 때 현명한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속도를 줄이고 타이어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죠. 여러분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고 맡기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실수하면 결국 다치는 건 승객인 여러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엔진이고 노동법은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벨트이자 비상금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공부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벨트를 다시 조여매야 할 점검 시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내 퇴직금이 안전한지, 내 선택이 합리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딱 7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목록을 보시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7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퇴직금 규모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대략 이 정도겠지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셨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합니까? 은행 예금인지 퇴직연금인지 아니면 어떤 투자 상품에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습니까? 현금 흐름이 뭐냐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돈입니다. 마치 집 한 채 놔두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것과 같죠. 연금 외에 이런 안정적인 수입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물가가 앞으로 5년 더 오를 때 버틸 수 있습니까? 지금 생활비가 5년 뒤에도 충분할지 계산해 보셨나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와도 괜찮으십니까? 비상자금을 따로 떼어 두셨나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그저 남에게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7가지 중 몇 개나 자신 있게 답하셨습니까? 4개 미만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2개 미만이라면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내 자산의 위치가 선명해집니다. 둘째, 불필요한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조금 더 냉정해지겠습니다. 위기는 감정으로 대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와 구조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직은 별일 없겠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떠들썩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하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 변화를 계속 살피십시오. 이 4가지만 챙겨도 출발은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해결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취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쉬운 기준입니다. 그 원칙을 알면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불안한 이야기만 드린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혼란 속에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답은 복잡한 재테크 기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이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 노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안전 우선입니다. 퇴직금 전부를 위험한 곳에 맡기지 마십시오. 최소한 절반은 무조건 안정자산에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큰 위험은 수익이 적은 게 아니라 원금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한 번 크게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은행 예금이나 국채형 상품처럼 내 원금을 꽉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을 기본으로 꼭 챙겨두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 안전벨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철저한 분산입니다. 모든 돈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은행, 연금, 투자 상품을 골고루 나눠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동차를 탈 때 왜 예비 타이어를 챙길까요? 바퀴 하나가 펑크? 나도 목적지까지 계속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안정자산에, 또 일부는 배당이 나오는 자산에 나눠 놓으십시오. 이 구조만 잘 짜놓아도 웬만한 경제 위기는 거뜬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누는 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뭉칫돈도 중요하지만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 하나에만 목을 매지 마십시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물가는 우리가 숨 쉬는 순간에도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배당금이나 정기적인 수입원 하나만 더 있어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세 번째 약속을 드릴게요.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첫째, 밤에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둘째, TV에서 아무리 무서운 경제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내 돈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직접 쥐게 됩니다. 이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 봅시다. 노란봉투법, 국가재정 문제, 퇴직금 개편 논의. 이런 거친 환경은 2026년 올해 내내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바꾸거나 법을 당장 되돌릴 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산의 구조를 바꾸고 내 나름의 기준을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뉴스에 끌려다니며 불안해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원칙을 세우고 당당하게 버티는 쪽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늘 조용히 찾아오지만 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이건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의 김정호 어르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전문가도 아니었고 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 분산, 현금 흐름이라는 이 세 가지만은 끝까지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자산을 나누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통로를 만드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왜 우리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짧고 분명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비법 한 가지를 얻어가게 되실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선택입니다. 법도, 정책도, 복잡한 숫자도 당신 대신 인생을 결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마지막 판단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세 가지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산업의 혼란, 국방비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국가 재정의 위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국가가 흔들리면 개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대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 국가 재정은 더 이상 당신의 노후를 완벽히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 자식들이 일하는 기업 환경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셋째, 결국 당신의 노후 자금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불안에 끌려다니지 말고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안전 우선, 철저한 분산,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만 붙잡으셔도 충분히 이 위기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제2의 IMF 같은 위기가 온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잠들기 전 꼭 연금 계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 돈이 총 얼마인지, 어떤 상품에 들어있는지, 혹시 너무 위험하게 굴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딱 이것 하나만 하셔도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면 결국 결과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또 다른 선택지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첫 번째 현명한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생 땀 흘려 일군 그 소중한 돈은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결정해야 하죠.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런 긴박한 경제 정보와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십시오. 당신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